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5위 승패승무무입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스타일을 구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레알 마드리드가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5백으로 공간을 차단하면서 기동력을 줄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최근 두 경기에서 내준 오픈플레이 골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1위 무승승 승무입니다. 일단 맨시티를 상대로는 출혈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체력적으로 후반전에 부족함을 보인 것이 무승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운영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마요르카의 수비력을 쉽게 돌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도 이 매치에서 밀리탕이나 세바요스 같은 백업 자원들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UCL 8강 원정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를 두들기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내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5백으로 상대를 하는 마요르카도 레알을 상대로 매우 잘 버티는 편이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주에 있을 UCL 8강을 대비해서 상당히 페이스를 여유롭게 가져갈 것입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스페인 1부 18위 무무승 패승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두 줄 수비와 측면을 이용한 역습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측면 자원이 골을 넣은 것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바르셀로나가 일단 중앙의 힘으로 두들기는 것에 잘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UCL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징계로 없다는 점이 희망입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2위 승승승승승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 피케 딜레마로 인해서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쿤데, 아라우호, 쿠바르시의 합류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수비진의 스피드가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공간을 노리고 뻥 차주는 것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드필더 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카디스를 상대로 미드필더 싸움에서 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클래스와 기동력이 좋아진 수비진의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의 징계와 동시에 다음 주 UCL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카디스의 4-4-2 양상 수비력도 아주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의 신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잉글랜드 1부 12위 무승승 승패입니다. 본머스의 강한 압박 플레이는 어느 정도 강호들에게 통하지 않는 면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데인마크가 붙기 전에 패스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압박이 풀리면 수비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OT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둘 때의 역습 전개를 맨유가 거의 제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본머스가 맨유를 상대로 어느 정도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맨유 잉글랜드 1부 6위 승승무패무입니다. 맨유의 문제는 전방 압박의 시퀀스가 너무 허술하고 특히 중원에서의 저지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서는 심판보다도 중앙 자원들이 기록하는 인터셉트가 적다는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맨유가 매 경기 많은 슈팅과 수비적인 위기를 내주고 있고 이를 오나나의 세이브로 버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골을 넣으면서 결과를 챙기고 있기는 한데 경기력과 결과의 괴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중원에서의 저지력과 전방 압박에서 보여주는 맨유의 처참한 면모를 생각하면 본머스가 보여주는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의 장점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OT에서 본머스가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경기력 차이를 상당히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버 3.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3위 승승승무승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잘 상대하던 편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팀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서 프랑크푸르트의 활동량과 수비를 잘 공략하던 면모가 강했던 팀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수비가 불안해서 난전을 만드는 것에만 그쳤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최후방이 안정되면서 상당히 수비마저도 흠잡을 곳이 없는 전력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1부 6위 승승패무무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는 약세가 강합니다. 활동량을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이라서 이동일에 대한 리스크가 심한 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득점에 친하지 않은 프랑크푸르트의 화력난조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현재 스킬이 에빈베 등 수비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들에 잇따른 이탈도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단단함을 격파하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도 했고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난조도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현재 수비 뎁스도 완전하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